네, 앞서 이제 삼성이 기업형 AI 서비스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부의 이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축은 이제 삼성 SDS인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이름이 브리티 코파일럿이던데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기업에서 업무를 할 때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화상 회의를 한다거나 메일, 메신저 뭐 이런 것들을 보낼 때 AI가 그걸 이제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화상 회의를 하게 되면은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요약까지 해준다거나 아니면 직원들끼리 메신저로 소통을 할 때 필요한 뭐 사내 업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즉시에 AI가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인데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 AI 기능이 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끊김없이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특징이고요. 삼성 SDI는 이제 자체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메일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이제 3분이었던 것이 1분으로 줄었고 또 기존 2시간 걸리던 회의록 관련 업무는 30분 이내로 줄어서 직원 1인당 월 한 4.9시간 정도, 직원 한 200명 정도 회사라면 월 한 980시간 정도의 업무 단축 효과를 거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다음 주 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요. 추가로 기능을 좀 더 보완을 한 뒤에 4월 중에 미디어 데이를 열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네. 여기에 뒤이어서 상반기 중에 지금 예고되고 있는 패브릭스라는 플랫폼이 사실 특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브릭스는 이제 시중에 존재하는 뭐 다양한 AI 언어 모델들이 있다면 네. 각 기업의 이 업무 시스템들 있죠.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고객 관리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들의 연결을 매끄럽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패브릭스는 이제 본인들의 언어 모델이 아니고 네. 다양한 시중에 존재하는 언어 모델들을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업무 효율을 극도로 높여줄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삼성만 하는 건 아니고 MS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있어서 그럼 경쟁력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AI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적용이 네.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SDS가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 외에도 MSP 클라우드 사업자라는 점을 또 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대기업들 중에는 클라우드를 한 곳만 쓰지 않고 네. 네이버, KT, 아마존 다양한 곳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른바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특정 기업에 종속되면 보안 이슈도 있고요. 또 각각의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했을 때 오는 뭐 각각의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건데 네. 이렇게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설치하고 또 운영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SP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뭐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존이나 MS 같은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도 결국에는 MSP 사업자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현재 MSP 시장은 이 메가존 또 베스핀 글로벌 이런 국내 기업들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삼성 SDS의 황성우 대표가 MSP 확대를 선언한 이후에 이 분야에서 지금 삼성 SDS의 성장세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이 삼성 SDS의 MSP 매출은요, 1년 전보다 93% 급증했고요. 특히 삼성 관계사들뿐만 아니라 뭐 제조나 금융, 공공 분야로 지금 빠르게 확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 AI 역량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또 다양한 AI 모델들을 기업에 잘 접목시켜주면서도 기업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사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네. 잘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겠느냐. 삼성, SDS 같은 전통의 이 IT 서비스 기업들 이런 것들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 SDS 같은 회사들이 옛날에는 대기업의 전산부 따로 내가지고 분리하는 그렇죠. 회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별로 재미없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AI가 중요해지니까 이제 그룹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부진 뭐 밑에 있는 동생들, 누나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SDS가 좀 좋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최근 들어서 특징은 네. 올 들어서 이제 대주주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원년이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5일에 이재용 회장의 이제 기업 부당합병 의혹 여기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죠. 네. 또 이부진, 이서연 총수 일가의 경우에는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서 이 삼성 SDS 지분을 그동안 좀 줄기차게 매도를 해오면서 오버행 이슈가 항상 논란이 되었는데 올해 이부진 사장을 끝으로 전체 물량에 대한 매도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재용 회장 지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회장 지분이 이제 9.2% 정도 네. 남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따로 체결한 상황은 아니어서 단기에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고요. 현재 이 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를 매년 조금씩 납부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기 위해서 네. 자신의 지분을 서울 서부지법에 이 담보로 공탁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삼성 SDS는 경영 불확실성 탓에 이 막대한 현금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요. 네. 지난해 말 실제로 삼성 SDS의 현금성 자산 5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실제 삼성 SDS IR 담당자의 경우에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클라우드나 혹은 뭐 디지털 물류 기업에 대한 M&A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찾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조만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맞춰서 좀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망입니다. 많은 자산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밖으로 공격적으로 M&A를 하느냐, 네. 아니면 정부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현금성 자산을 주주 환원으로 좀 돌리느냐, 이 두 가지 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 SDS가 엠노라는 회사 지분 인수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AI 관련 서비스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산업부의 이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